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경제TV 출발 증시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삼성 SDI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파일럿 라인 장비를 좀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삼성 SDI가 지름 46mm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조립 생산 라인 구축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4680 배터리라고 많이 부르는 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일 겁니다. 1865, 뭐 2170, 4680 이렇게 이제 숫자의 어떤 약자를 따가지고 배터리를 좀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최신의 원통형 배터리가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게 요 2170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는 요 원의 그 지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8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배터리 하나의 요 길이, 높이 요렇게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딱 보셔도 사이즈가 점점 배터리가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우리 그냥 쉽게 건전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전지인데, 건전지가 사이즈별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배터리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고, 차세대 배터리는 요 4680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삼성 SDI가 요 배터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생산 라인 구축을 지금 진행을 했다는 거고, 파일럿 라인이니까요. 그냥 일정 정도 테스트를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생산 라인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많은 이제 장치 산업의 기업들이 무언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이라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100이라는 것을 한 번에 깔지는 않습니다. 통상 한 10 정도 깔아본 다음에 여기에서 생산 수율이 잘 나오는지, 무언가 만들어낼 때 문제점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좀 진행해 보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대량으로 장비 발주를 줘 가지고 생산 라인을 늘려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4680 배터리를 이제 만들긴 해야 될 건데, 삼성도 지금 어느 정도 테스트 단계가 이제 마무리됐고, 직접 이제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이제 또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일럿 라인을 깔기 위해서 장비 발주를 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차세대 이제 규격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고요. 전통적으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까지 써왔었고, 여기 있는 이제 파나소닉이 제 기억이 맞으면 2015년, 16년 뭐 요때 많이 이제 공급했었던 기업이었고, 지금도 일단 가장 중요한 협력사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협력사가 됐고, 삼성 SDI가 새롭게 협력사로 이제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이 4680 배터리가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용량이 커지고 출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충전해서 전기차는 멀리 가야 되죠.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아무래도 많이 충전해서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출력이 좋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뭐 충전할 때 뭐 시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치가 좀 더 높아진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요 좋은 배터리를 이제 만들어야 고객사에 납품을 할 수 있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들이고요. 제조사,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셀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생산 단가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배터리를 동일한 가격에 만들었다 쳐도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이익 마진이 남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배터리가
좀 더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생산 라인에 지금 어느 기업의 장비가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보도상 나온 내용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립 공정 라인에서 코엠이라고 하는 기업, 코엠은 보니까 비상장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상장할 수 있겠죠. 하나기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필옵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옵틱스의 자회사인 필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뭐 상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필에너지의 1대 주주가 이제 필옵틱스가 되겠죠. 그리고 2대 주주가 이제 협력 차원에서 들어와 있는 건데 바로 삼성 SDI가 2대 주주입니다. 당연히 삼성 SDI는 필에너지에 지분도 투자를 했지만 이 필옵틱스와 쉽게 말하면 합작 법인의 형태로 회사를 만든 거고 장비도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은데 요 필옵틱스가 요 옵틱스라고 하는 게 광학이라는 뜻이잖아요. 광학. 그래서 레이저와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레이저 응용 기술을 이용을 해서 2차 전지 장비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요 필에너지가 이제 많이 노력하는 것들이고 일부 지금 생산 라인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향후에는 대량으로 이제 생산 라인이 들어가면은 필옵틱스가 그에 따른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노칭 방식, 그 다음에 또 스태킹 방식 약간 부르는 게 다르긴 한데 기술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노칭보다는 좀 스태킹이 약간 적층하는 형태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 라인에서 어떤 게 깔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지금 보도기사가 나온 것처럼 필옵틱스의 장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스태킹 방식으로 뭔가 레이저 응용 장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기술이야 뭐 워낙에 2차 전지 쪽에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더 갈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에는 이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삼성이 투자할 때 항상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PN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여러 번 제가 이제 기업 IR을 갔는데 회사의 대표이사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임원분이 상무님인데 여성분인데 상당히 진취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사에 대한 어떤 장비, 제품에 굉장히 자부심이 많으셨고 결국 이제 그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PNT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우량하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장비 업체들도 계속해서 실적도 좋아질 거고 투자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보도상 나온 이 기업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게 어제 밤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 보니까 국세청이 카카오의 핵심 계열 회사 여기 보시면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게임즈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작된 게 아니고 일부 시작되고 있었는데 보도가 어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달에도 제주도 이제 본사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김범수 이제 지금은 이제 직책이 달랐지만 뭐 최대 주주의 탈세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와가지고 또 주가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카카오 엔터, 카카오 게임즈 이 핵심 계열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조사 사국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여기가 통상적으로 탈세, 뭐 비리 혐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기사상에 이 조사 사국이 세무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막 급락을 합니다. 왜냐? 조사 사국이 지금 조사를 나갔다는 거는 탈세라든지 뭔가 비리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막 팔고 보기 때문에 주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몇몇 기업들이 조사 사국이 조사를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뭐 비리라든지 탈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걸려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꼭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조사를 나갔다라고 해가지고 탈세, 뭐 조세, 뭐 포탈, 뭐 이런 게 있나?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요거 방송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 그 위메이드의 이제 그 코인이 있죠. 위믹스 상장 폐지 뭐 이 이슈 때문에 이제 게임주들 많이 빠진 것 때문에 한 3~4% 빠졌는데요. 결국 요걸로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뭐 특별 세무조사 나왔지만 제가 볼 땐 일정 정도 추징금 정도, 그러니까 뭐 여튼 국세청에서는 털러 갔으니까 뭐 안 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이제 입장에서는 좋은 이제 세무법인의 인력을 써가지고 좀 막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금을 좀 내는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갔다는 것들은 여튼 세금을 좀 더 받을 게 있으니까, 뭔가 좀 조사하면 또 나오는 게 있으니까 결국 일정 정도 세금을 좀 내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인해 가지고 뭐 주가가 뭐 급락을 한다든지 뭐 그러한 어떤 경우의 수는 이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도 오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혹시 모르죠, 차후에 뭐 이렇게 조사 나갔더니 진짜 예상치 않게 탈세라든지 조세에 어떤 범죄 의혹이 있었다, 뭐 그럴 경우에 얘기는 좀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요걸로 인해 가지고 크게 우려되는 건 없으니까 지금으로선 이런 걸로 문제가 뭐 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거 중소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작은데 뭐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새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안 좋은 이슈가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참고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좀 올랐던 기업들 좀 보겠는데요. 물론 전일자가 되겠죠. 네, 전일자 올랐던 기업들이 오늘도 좀 급등했는데요. 첫 번째는 캐리소프트이고 시간에서 9.95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3D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캐리와 슈퍼콜라 요게 내년 초에 중국에서 상영되는 것으로 좀 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한령과 관련돼서 좀 많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좋은 이슈들이 계속 들려는 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번 주에 수급도 많이 몰렸는데 오늘 캐리 소프트가 또 그중에서 대장 역할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인데 각각 시간에서 9.83, 9.93 올랐고요. 오늘도 정규 시장에서 역시나 올랐습니다. 네옴시티 이게 테마가 끝날 것 같지만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네옴시티 테마주가 있고요. 네옴시티 테마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있는데 코오롱 글로벌은 여튼 수혜주가 될 겁니다. 일단 수주 지원단 22개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뭐 도시를 건설하거나 또는 무언가 건물을 짓든지 뭐 이럴 때 가장 뭐 기본적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상하수도 뭐 시설 이런 것들 수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요 수주 지원단에 역시나 포함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은 이번에 MOU가 맺어졌고 아마 조만간 공식적인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건설 쪽에서 최근에 요 모듈러 공법 관련돼서 뭐 건자재 이런 기업들 많이 오르고 있고 중소 건설 기업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도 역시나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같이 지금 테마가 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은 여튼 나중에 수주가 나왔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수주가 나온 이후에 이 기업 주가가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빠지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우리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옴시티는 결국 사우디 비전 2030의 한 축이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볼 때 친환경,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기업들 분명히 제가 볼 땐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도시 건설에 가장
주도적인 무언가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친환경, 그 다음에 스마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과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업체들, 뭐 통신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기업들, 그 다음에 관련주들은 사업 내용을 공부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대연인데요. 대연은 왜 올랐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추측하건대 그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야당 쪽인 이 민주당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흔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돼 있다는 종목들, 뭐 김동연 지금 현재 경기지사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하는 약간의 정치성 테마주들이 순환매처럼 지금 돌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대연이 그래서 움직인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요. 워낙에 실적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연간 평균적으로 200억씩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시총이 1000억입니다. 단순 계산해 보시면 PER이 5배이니까 사실 요새 뭐 싸진 기업들 많지만 그래도 PER 5배라면 상당히 싼 거죠. 그래서 저평가 가치 좋아하시는 분들 요 대연이라고 하는 기업 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벌써 3분기까지 190억을 냈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 충분히 200억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 우리 업체들은 항상 겨울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울 가기 전에 10월, 11월, 12월 이때 옷이 또 많이 팔리고 비싼 제품들이 많이 팔리죠. 그러면 이익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올해 뭐 무난하게 영업이익 뭐한 200, 한 4, 50억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대여는 그 저평가 가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제가 JVM 말씀드렸고요. 이 기업은 제가 11월 17일 직접 기업 탐방을 갔던 기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영상도 올려놓았으니까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JVM은 사업 내용이 그렇게 뭔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조금씩 공부해 놓으신 다음에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하시면서 매수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영상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